핵 없이도 핵을 가진 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싱가포르 세계 최고 권위의 군사 전략가들이 극비리에 모인 국제 포럼장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단 하나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인해 회의장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으로 순식간에 뒤덮였습니다. 단상위 전 세계에서 모인 날카로운 시선들을 한몸에 받으며 이 경천동지할 폭탄 선언을 한 인물은 바로 미국 방정부 최고 2급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자 미사일 전략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지금부터 지난 수십 년간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던 대한민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병기들과 그 뒤에 숨겨진 가슴 벅차고도 위대한 이야기들을 남김없이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교묘한 통제와 주변 강대국들의 집요한 견제라는 냉혹한 국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 신의 무기를 극비리에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진실의 문이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 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을 넘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강철 같은 의지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세계를 경악시켰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저는 하워드 힐이라고 합니다. 과거 미국 방정부에서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군사 동향을 수십 년간 분석해 온 미사일 전략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는 그 누구도 쉽게 입에 담지 못했던 하지만 반드시 알려져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무기 개발사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남김없이 폭로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핵무기의 공포에 짓눌려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진짜 위협 아니 진짜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핵 없이도 핵보유국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아니 핵보다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응징 능력을 갖춘 나라 대한민국의 침묵의 포효 말입니다. 매년 세계 유수의 군사 전략가 정보 분석가 그리고 각국 국방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극비리에 모여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14포럼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참나무문으로 둘러싸인 회의장 내부는 바깥의 화창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싸늘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죠. 참석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며 수많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이곳에 모인 소위 세계 안보를 좌지우지한다는 인물들의 고정관념을 얼마나 산산조각 낼 것인가.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연단의 선전은 마이크를 단간히 부여잡았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일제히 제게로 꽂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노골적인 의구심,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경멸감마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대해 제가 대체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한다 한들 그것이 이 자리에 모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는 듯한 무언의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회의장을 가득 채울 만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핵무기만이 한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까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틀 안에서 핵을 가진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핵무기 없이도 기존의 핵보유국들을 압도하거나 최소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국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라고? 하퍼 박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터무니없는 소리하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국 집단 좌석에서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는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과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공상과학,
소설의 한 장면이나 섣부른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방정보 분야에서 동아시아 군사정보, 특히 대한민국의 미사일 및 방위산업 역량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하며 확보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때로는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극비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 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방어적인 국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규모로 가공할 만한 공격 무기들을 개발해왔고, 이제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할지 세계는 주목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객석 한가운데서 삐쩍 마린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쉬카이 박사였습니다. 중국 군사전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악명 높은 자였죠. 그는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마치 칼날이 마주치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조롱과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멸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퍼 박사, 정말 실망스럽군요. 언제까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생각입니까? 대한민국. 그 나라는 미국의 낡아 빠진 무기나 지원받아 겨우 연명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 개발 능력. 가소롭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소위 괴물 무기라는 것들도 결국은 미국의 기술을 어설프게 모방하거나 부품 몇 개 국산화했다고 과대 포장한 것에 불과할 겁니다. 아니면 혹시 대한민국이 당신에게 거액의 로비라도 한 것입니까? 그런 유치한 선전선동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퍼 박사를 향한 쉬카이 박사의 발언은 회의장에 싸늘한 냉기를 몰고 왔습니다. 몇몇 친중국 성향의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의 뜻을 표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카이의 저런 저급한 도발이 제 주장의 진실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차분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어조로 응수했습니다. 쉬카이 박사, 당신의 그 오만과 무지, 그리고 구시대적인 편견이야말로 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막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명명백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당신의 말처럼 누군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불사조가 되었는지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 선언과 함께 제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 반도의 지도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색 족쇄들이 하나, 둘씩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짓밟아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악명 높은 쪽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붉은 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거리 제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주권 국가의 손발을 묶고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했던 냉혹한 국제정치의 민낯입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년 국산 지대지 미사일 100매 시험 발사에 성공합니다. 사거 180km. 당시로서는 상당한 기술적 성과였죠. 하지만 이 성공은 곧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격렬한 반대와 압력에 직면한 것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자신들의 통제력을 벗어날 것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 서방 국가 대표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쉬카이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미간은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1979년 대한민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실로 굴욕적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 탄도 중량은 500kg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수도 서울에서 북한의 평양까지의 거리가 약 195km입니다. 즉, 유사시 북한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조차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명백한 주권 침해였고, 대한민국에게는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부당한 족쇄를 풀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남아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든 강력한 미사일로 조국을 지키겠다는 불타는 염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아주 더디게 남아 그 족쇄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가입을 계기로 1차 개정이 이루어져 사거리가 300km, 탄두 중량 500kg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거리가 800km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탄두 중량은 500kg라는 제한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의 위력을 줄여야 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 혹은 트레이드 오프라는 기형적인 개발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마치 한 손이 묶인 권투 선수에게 챔피언과 싸우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미사일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제약과 한계를 역이용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혹은 먹이를 노리며 숨을 죽인 호랑이처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실에서는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고, 계산기와 컴퓨터 화면 위에서는 수많은 공식과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그려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5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통해 42년간 대한민국을 올감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사와 국방사의 한 획을 끊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야 대한민국이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며 환호했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지침이 해제되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어쩌면 지침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이미 세상을 놀라게 할 괴물들을 극비리에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족쇄가 풀릴 그날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자마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세상에 그 존재를 강력하게 암시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무사로 명령된 괴물탄도 미사일입니다. 제 외침과 함께 스크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위압적인 미사일의 CG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미사일 표면에는 현무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거대한 탄두 부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현무사. 이 미사일은 공식적으로 사거리 800km에서 탄두 중량 2톤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개된 재원일 뿐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만약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절반인 400km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은 최대 5톤,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5톤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 리틀보이의 위력이 TNT 15킬로톤 즉 1만 5천 톤급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5톤의 고폭탄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상에 내리꽂힐 때 발생하는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와 파괴력은 가히 전술핵 무기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현무사의 공격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것과는 달리 현무사는 발사 후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상승하여 최대 고도 1000km, 즉 우주 공간에 근접한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전환한 후 중력 가속도와 자체 추진력을 더해 마하 10
음속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자유낙하하며 목표물을 강타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 어떤 요격 시스템으로도 이처럼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두를 막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의 탄두는 단순한 고폭탄이 아닙니다. 특수 설계된 관통 탄두는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건설된 견고한 벙커나 지휘시설을 마치 두부를 꿰뚫듯 파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강화 콘크리트 24m, 일반 지반은 무려 18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지하 수백 미터 이상의 깊은 벙커에 숨어 전쟁을 지휘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는데 현무사 한 발이면 그 어떤 지하 요새도 한순간에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간간히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쉬카이는 이제 더 이상 냉소적인 표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초조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가공할 위력을 지닌 현무사가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극비리에 개발되었으며 그 실제 모습이 단 한 번도 외부에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2021년 9월 15일 대한민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바로 그날 사실은 충청남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비밀 실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현무사의 최종 성능 검증 시험 발사였던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험 발사 성공 직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만 언급했을 뿐 미사일의 정확한 이름이나 재원은 일절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언론에 배포된 미사일 발사 영상조차 실제 현무사가 아닌 그보다 훨씬 작은 현무개량형 미사일의 발사 장면으로 교묘하게 대체되었을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고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 괴물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 인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한명철 박사. 제가 수년 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당시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강렬했던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과학자였습니다. 공식적인 브리핑이 모두 끝나고 저녁 만찬 자리에서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퍼 박사님,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진 대한민국의 무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동맹국에게조차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없고 때로는 의심과 견제의 눈초리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이 아름다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야만 하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역사가 기억해주지 않아도 저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때는 그의 말 속에 담긴 깊은 고뇌와 처절한 사명감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국을 사랑하는 한 젊은 과학자의 열정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무사라는 엄청난 괴물의 실체를 알고 나니 그의 눈빛 속에 서려있던 그 비장함과 자부심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너머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명철 박사가 암시했던 그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실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대한 몸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현무사가 단순한 괴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무기는 그야말로 신의 분노 혹은 지옥에서 올라온 파괴의 사신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현무입니다.
제 외침과 함께 스카리네는 이전의 현무사보다 훨씬 더 육중하고 탄두 부분은 기형적일 정도로 거대한 새로운 미사일의 CG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장 전체에 섬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현무호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거의 모든 것이 극비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수집하고 교차 검증한 첩보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최소 8톤에서 최대 9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9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감이 오십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되는 W-87핵탄의 무게가 약 200에서 270kg 정도입니다. 물론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의 파괴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순수한 질량만 놓고 보았을 때 현무호의 탄두는 그 어떤 전략 핵무기의 탄두보다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미사일, 공학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야말로 규칙 파괴자의 등장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초토화된다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지구의 지각을 뒤흔들고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지구 타격용 병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은 이제 단순한 경악을 넘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입을 벌린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일부는 옆 사람과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쉬카이는 아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쯤 수만 가지 생각으로 터질 듯 복잡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히 현무사에서 탄도 중량만 늘린 것이 아닙니다. 발사 방식 또한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지상 발사대에서 직접 로켓 엔진을 점화하여 발사하는 전통적인 한람치 방식이 아니라 미사일 본체가 발사관 내부의 고압가스에 의해 공중으로 수십 티어 오른 후 공중에서 안전하게 주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콜드런치 방식은 주로 잠수한 발사탄도 미사일에서 사용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지상 발사 미사일의 이 기술을 적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화염과 열기로부터 발사대와 주변 장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사 순간의 섬광과 소음을 최소화하여 적에게 발사 지점을 노출시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더 무겁고 강력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현무호가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미사일이 얼마나 은밀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지향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폭로를 준비했습니다. 현무 시리즈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겠지만 대한민국의 비밀병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공할 파괴력의 탄도 미사일 개발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전장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스크린에는 18건 화염을 내뿜으며 마하오, 즉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을 활공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역동적인 CG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러시아의 킨잘과 아방가르다, 러시아의 DF-17 등이 실전 배치되었거나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엄청난 속도와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도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꿈의 무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극초음속 활공체로 로켓 부스터의 실력 고고도까지 상승한 후 분리되어 자체 동력 없이 활공하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극초음속 수학 미사일로 스크램젯이나 램젯 같은 특수 엔진을 사용하여 대기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극초음속 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기존의 탄도 미사일이나 수학 미사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와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사용하여 그 실전적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정연설에서 처음 공개하면서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며
적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의 신무기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그런데 바로 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이자 미래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군은 앞으로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 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리력, 탄도 미사일, 대한민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미사일 전력을 한층 더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밝힌 최초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로부터 불과 3년여가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실제 미사일 조립에 착수하여 바로 올해 2024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는 첫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적인 개발 속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극초음속 비행체의 필수적인 공기 흡입식 추진 기관인 램젯의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성능 시험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탄도 미사일과 수학 미사일 개발을 통해 축적된 첨단 소재 기술 정밀 유도, 제어 기술, 그리고 고에너지 추진 기술 등이 있었기에 이처럼 단기간 내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흥분과 경외감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무기 개발을 넘어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위대한 과학기술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사실은 대한민국이 공격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여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까지 동시에 그것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L-SAME, 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L-SAM 블러기 시스템은 기존의 대한민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의 요격 고도를 약 3배 가까이 대폭 향상시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유사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L-SAM의 핵심은 마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하며 불규칙하게 기동하는 적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정확히 탐지 추적하여 종말 단계에서 직접 요격할 수 있는 신형 요격 미사일, 이른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기 체계가 계획대로 2030년대 중반까지 실제로 개발, 완료되어 실전 배치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초로 실용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 10, 아니 마 20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맞춰 떨어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야만 가능한 일인지를 현재까지 그 어떤 나라도 이 분야에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바로 그 불가능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석은 이제 완전히 너클 잃은 듯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만약 저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하는 깊은 경외감과 일말의 두려움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쉬카이는 이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나라,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던 극초음속 기술 분야에서 그동안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이토록 무섭고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돌린 후 분위기를 전환하여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강력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의 숨겨진 발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유럽의 평화로운 하늘을 전쟁의 포화로 물들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현대전에서 재래식 포병 전력, 특히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압도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M142 하이마스가 중국군에게 안겨준 심리적, 물리적 충격과 공포는 실로 엄청났죠. 그런데
바로 이 세계 최강의 다연장 로켓으로 불리는 하이마스를 두고 최근 동유럽의 핵심 국가인 폴란드가 그 대신 선택한 또 다른 강력하고 치명적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239입니다. 스크린에는 광활한 사막 훈련장에서 수십 발의 로켓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며 목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드는 천무 다연장 로켓의 위력 넘치는 실사격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천무가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 적을 섬멸한다는 무시무시한 뜻을 가진 이 무기는 대한민국이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대한민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최신작입니다. 천무는 한 번의 발사 명령으로 12발의 239 구경 로켓탄을 불과 수십 초 만에 발사하여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천무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무유도 로켓탄 외에도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정밀 유도 로켓을 발사할 경우 최대 8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적의 핵심 표적을 오차 범위 수미터 이내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정밀 유도 로켓 12발이 각기 다른 목표물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가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을 그것은 적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폴란드가 왜 미국의 하이마스가 아닌 대한민국의 천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자국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 약 500문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더딘 생산 속도와 까다로운 수출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국방 산업 육성을 원하는 폴란드의 요구를 미국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폴란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천무였습니다. 천무는 기동성면에서 하이마스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방탄 처리된 차량을 사용하여 승무원의 생존성을 더욱 높이고 무엇보다도 하이마스보다 2배나 많은 12발의 로켓을 동시에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어 화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폴란드가 원하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요구에도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냉철한 실리 계산 끝에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핵심 타격 전력으로 미국의 하이마스가 아닌 대한민국의 천무를 선택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구매처를 변경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과 신뢰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천무 도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미 호주,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천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부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슈카이가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거의 발작 직전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극도의 다급함과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퍼 박사 당신의 그 황당무계한 선전선동은 이제 그만두시오. 설령 당신이 말한 그 무기들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히 주변국에 대한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자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걷잡을 수 없이 촉발시키는 극도로 위험천만한 행동이요. 특히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어댄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들과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과연 누구를 겨냥한 것이란 말이요. 고작 작은 북한만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하고 공격적인 무기들이 아닌가.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위대한 중국과 강력한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군사적 야욕을 지금 당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그들의 위험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만 하오. 슈카이는 거의 울부짖듯이 아니 절규하듯이 외쳤습니다. 그의 주장에는 일말의 논리보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그런 격정적인 반응이야말로 제가 의도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쉬카이 박사 당신은 지금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으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터무니없는 위협론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 무기들을 개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나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패권 경쟁과 군사적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코앞에 있는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불량 정권이 가하는 실존적이고도 명백한 핵위협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음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까지 떠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안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리고 처절하게 방어적 억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군사적 야욕이나 주변국에 대한 도발로 매도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어느새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 커졌습니다. 저의 논리정연하고도 단호한 반박에 쉬카이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당신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종속적인 국가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물론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기술 협력이나 정보 공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오늘 언급한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의 핵심 기술과 부품 대부분은 대한민국 자체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성과물입니다. 과거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시도를 철저하게 저지하고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해고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갈망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해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길 더 어렵고 험난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핵을 가질 수 없다면 핵을 가진 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정교하며 치명적인 재래식 억제력을 스스로의 손으로 구축하는 길을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군사적 야욕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그 어떤 외부의 위협과 간섭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자주방 의지의 위대한 발현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조차 최근 특집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이미 기술력과 생산 능력,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메이저리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객관적이고도 냉엄한 현실입니다. 쉬카이 박사 제 마지막 일갈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쉬카이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깊은 좌절감마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객석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저에게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초기 제가 느꼈던 의구심이나 냉소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역에 대한 깊은 경탄과 함께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는 듯한 진지한 성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설의 마지막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어느새 뜨거운 용광로처럼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동맹국들에게 해고산이라는 이름의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이 씌워주는 불안정한 우산 아래의 비를 피하며 눈치 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폭풍우와 쓰나미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하고도 완벽한 강철 지붕을 직접 건설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늘의 준엄한 심판. 감히 신의 분노 혹은 신의 지팡이라 불릴 만한 가공할 파괴력의 번개를 스스로의 손에 단단히 움켜쥐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하얀 가운을 입은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습들이 담긴 짧고 감동적인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지치고 초췌한 얼굴 위로 조국의 빛나는 미래를 반드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결연하고도 숭고한 의지가 마치 성화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린 이 모든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성과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혹은 요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우리도 할 수 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애국심과 불굴의 사명감 하나로 비좁고 열악한 연구실에서 자신의 모든 청춘과 열정을 송두리째 불태운 수많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값진 피와 땀, 그리고 눈물과 한숨이 고스란히 서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장벽 앞에서 절망했고, 때로는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나라의 냉혹한 견제와 방해에 분노했으며 부족한 예산과 편협한 시선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섰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했으며 마침내 오늘 그들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숭고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어느새 감격과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오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감히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현무 5와 같은 초고위력 판도 미사일 마하 20을 넘나드는 극초음속 활공 무기,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단순한 살상용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고통받아왔던 한반도의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자기방어 의지의결정체이자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평화를 넘어 세계 질서에 새로운 균형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과거 힘이 없어 주변국의 눈치만 봐야 했던 동북아시아의 고슴도치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건드리거나 얕볼 수 없는 날카롭고도 치명적인 이빨과 발톱을 동시에 갖춘 무시무시한 강철 호랑이로 완벽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충격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이 영상은 제가 최근 저의 모든 정보 채널을 총동원하여 극비리에 입수한 것으로 아직 전 세계 그 어떤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극도로 민감한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미사일 한 발이 엄청난 굉림과 함께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장엄하게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수백 km, 아니 어쩌면 수천 km 떨어진 망대 위에 가상 목표 지점이 정확히 타격되어 마치 작은 핵폭발을 연상시키는 엄청난 섬광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파괴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회의장 안의 모든 참석자들은 일제히 낮은 탄성을 내뱉으며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인류 종말의 날을 미리 목격한 듯 모두가 할 말을 잃고 숨을 죽인 채 그 압도적인 광경에 집중했습니다. 시카이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공포와 불신, 그리고 어쩌면 일말의 경외감마저 뒤섞인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 개발을 금지당한 나라가 핵없이도 스스로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처절하고도 위대하게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철 같은 의지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동안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결코 무관심이나 냉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너무나 엄청난 진실 앞에서
모든 사고가 정지된 듯한 경외감에 휩싸인 숭고한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회의장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로 번져나가 마치 폭풍처럼 거세졌고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들의 뜨거운 찬사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 우리가 기억하는 혹은 우리가 멋대로 규정했던 약하고 힘없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국제 질서와 냉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국가를 방어하고 세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책임감 있는 힘을 갖춘 위대한 국가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핵무기라는 절대 반지가 없어도 핵을 가진 그 어떤 강대국들의 오만과 폭력도 단호히 억제하고 새로운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국제안보 패러다임을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지배하는 미래 전장일까요? 아니면 우주 공간을 향한 더 원대한 꿈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거인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주목해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의 다음 페이지. 미래 전장의 모든 규칙과 패러다임은 바로 태극기를 휘날리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쓰여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심지어 허황된 망상이라고까지 조롱받았던 꿈을 피와 땀으로 현실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성취에 우리 모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영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뜨거운 감동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심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저력과 그 뒤에 숨겨진 위대한 정신을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함께 공감하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애국심을 담은 열정적인 응원의 댓글도 절대 잊지 말고 꼭 좀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과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흥미진하고 더욱더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